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확정했습니다. 강제 동원을 했던 일본 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자 우리 기업이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일본 기업의 배상도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졌습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내린 통 큰 결단이라고 하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외교라는 지적입니다. 피해자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도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모두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가 배상안을 보도합니다.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마련해주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리 기업에게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금액은 40억 원가량입니다. 현재 계류된 다른 강제동원 소송 결과에 따라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했던 직접 사과, 직접 배상 원칙이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로운 사과 대신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일본의 호응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부의 배상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입장 보겠습니다. 도쿄의 김현애 특파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김현애 특파원, 일본은 우리가 내놓은 해법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일본은 우리 정부 발표 이후 1시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일본이 아닌 한국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런 원칙이 관철됐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최소한의 호응은 보였는데 김대중 오부치다마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들어보시죠.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て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これ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おります。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 등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과거의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초에 알려지기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과거의 입장을 계승한다. 물론 이런 관접 화법도 불만이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기시다 총리 발언도 아니고 일본 외상의 입장으로 대신하는 건가요? 네, 기시다 총리는 과거 정부 입장을 계승하겠다고만 했을 뿐 아직까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일본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셈입니다.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이번 해법으로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재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인데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배상 참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今般韓国政府が発表した措置は日本企業による財団への拠出等は前提となっておりません。 예,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김현애 특파원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곳도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즉각 환영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한밤중이었는데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역사적인 발표라고 환영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자, 미국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곳 시간 일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미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요, 민감한 역사 이슈에 대한 한일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급부성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를 위해서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고요. 그러려면 한일 관계 개선이 또 급선무인데 가장 큰 걸림돌이던 과거사 문제가 한국 쪽으로부터 풀릴 계기가 마련되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낸 걸로 보입니다. 예,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는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번 정부안이 나올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간 기자회견에서도 몇 번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인 거죠. 다만 최근엔 미국이 한일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응도 전해졌고요. 또 지난달 박진 외교장관, 조현동 차관이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라는 미국의 적극적인 주문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일본은 평가한다, 미국은 환영한다. 그런데 정작 배상을 받아야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는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과정이 굴욕적이고 내용은 부실하고 결과는 매국이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유효한 기자. 예, 지금 뒤에 보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집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집회는 조금 전인 7시 반에 시작돼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611곳이 모인 자리인데요. 네,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오늘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또 문화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규탄 내용은 뭡니까? 네,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가해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데 그걸 생략한 건 결국 식민 지배가 합법이란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상하는 것도 실은 이 문제를 오로지 윤석열 정권만 스스로 알아서 국내 기업 보고 돈을 걷어서 주겠다고 합니다. 104년 전 유한용은 지금의 윤석열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예, 피해자와 시민단체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집회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비상시국 선언을 합니다. 네, 정부안이 무효가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건데요. 오는 주말에는 항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유용한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이 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국제외교안보부의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정부도 뭔가 얻어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배상안을 내놨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얻은 건 뭡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동맹이 강화된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내용을 좀 뜯어보면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요청을 좀 한 것으로도 좀 전해지고요. 예.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각에 있다 보니까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당히 강조해왔죠. 윤석열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이 한일 관계를 풀고자 했었고요. 그 결과가 이번 해법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동맹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했다. 피해자는 물론 반대하지만 통 크게 양보했다. 이런 맥락인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경제적인 이득도 강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히 크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특히 이 반도체 관련한 규제 이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풀리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풀릴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일단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러면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은 환영한다, 평가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 뜻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일본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자금 추정도 없는 이번 발표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스룸이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차례에 걸친 민간협의회, 국회 공개토론회와 피해자 단체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생존자 3분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정부안에 동의한 피해자는 4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유족의 입장이라며 인용한 조속한 종결 표현도 의미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견 낼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죽고 없고 몇 사람 안 살아있지만은 그도 노인들이라서 너무 얕뽑지 말고. 이번 방안을 적용받는 피해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됐던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양할머니를 비롯해 3명뿐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합의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의 책임을 물었던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합의안과 관계없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배상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의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노동 내용이나 환경을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동원됐다며 소송의 성격 역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일본의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됩니다. 특히 합의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간 합의와 관계없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교적인 교섭의 결과에 나의 채권과 나의 판결을 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과 같이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해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결정을 확정하면 정부 간 합의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무효로 하려고 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